자, 그럼 이 법정상원이 왜 필요한가 이걸 좀 볼게요. 두 가지를 잘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A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을 A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을이 경락받았습니다.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 소유가 됐죠. 자, 그럼 갑이 보기에 을 예뻐요, 미워요? 막 미워 죽겠죠. 아니, 근데 비싼 건물 경매를 뺏어가서 지금 미워 죽습니다. 근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나요? 을은 건물 경매만 받았죠. 둘이 얼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둘간이는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 지상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갑이 미워 죽겠으니까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건물 철거 청구했죠. 그럼 을은 철거당할 운명에 놓이는데, 근데 여기서 을 건물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만약 이게 철거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경매 받겠어요? 절대 안 받겠죠. 아무도 경매 안 받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철거를 막아줘야 돼요. 근데 둘간이는 토지 사용 계약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때 법에서 나섭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서서 우리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우리에게 법정이상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건 철거 안 되는 거죠? 철거를 막아준 거죠. 이 제도가 법정상권, 법에서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친해서 일단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우선 건물만 샀습니다. 그러면 갑토지에 을 건물이 있는데 내 둘이 사이가 왼수가 돼. 왼수가 되니까 갑이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했어요. 그럼 을은 건물만 샀죠. 둘이 토지 사용 계약 한 적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없죠. 토지 전세권 안 했죠. 약정 지상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만약에 갑이 100억 받고 건물 팔았어요. 100억 받았죠. 그리고 철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법이 나서서 이 철거를 막아준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매매라 좀 이따 관습법상 법정상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처럼 자, 결론. 이렇게 일단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사이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요.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 을로 바뀌거나 반대로 을이 바뀌고 건물 그대로, 아니면 아예 다 바뀐다.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다 현재 소유자가 상이하게 달라졌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이 나서서 막아주는 게 이 법정상권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이 있습니다. 첫째, 민법에서 전세권에 305조가 있고 저당권편에 360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나중에 할 텐데 가등기 담보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똑같은 내용의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차 과목 중개사법 시간에 이미 임목에 관한 법률을 공부했죠. 여기도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관습법으로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럼 시험은 보통 이 2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05조까지 아무튼 이거 가끔 나오니까 이 3가지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5조를 먼저 합니다. 그럼 잠깐 여러분 책에서 자 374페이지 보세요. 374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있습니까? 그 위에 살짝 써요. 그 위인 여백에 305조 쓰시고 366조 살짝 쓰세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나중에 봐야 논리적입니다. 법으로 해결을 못할 때 관습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5조 쓰시고 366조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305조 옆에 써요. 305조 옆에 398페이지 305조 밑에
옆에 몇 페이지? 398페이지 있어요. 305조. 그리고 366조 옆에 446페이지 있으세요. 복습도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입니다. 쓰셨으면 398로 갑니다. 자, 398. 그 전세권 편에 있습니다. 중간에 네모 3번 있고 밑에 파란색 1번 법정지상권 이제 그쪽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법조문 있죠? 법조문 보기 전에 먼저 내용을 보는 게 편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갑소유 토지의 갑소유 건물 이렇게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을에게 건물 전세권 설정해서 을이 건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요. 그럼 잘 보세요. 병은 토지만 샀죠. 근데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네요. 그럼 여러분이 병이라면 건물 있죠. 그럼 토지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아주 싸게 샀겠죠.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건물 있으니까 싸게 샀죠. 그리고 철거를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혹시 속 없이 철거청 갈지 모르니까 못하게 법에서 지상권으로 딱 지켜줍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시오 설정자에게 인정됩니다. 설정자. 전세권자 X. 여기 시험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 시오 설정자. 그럼 이제 법조문 보세요. 305조 1항이 밑줄. 자, 1항. 대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이렇게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그다음 그 대지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예죠?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매수인 양수인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전세권 설정자 동그라미. 전세권자 X 설정자입니다. 가로 열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잘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다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갑을병이 아니라 법에서 본다는 말이죠. 그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 말이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다음 지료는 당사자가 정하겠죠. 못 정하면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법조 밑에 박스가 있고 박스 밑에 양괄호 1번 있습니까? 양괄호 1번 4줄 척하고 읽어보세요. 저는 갑을병인데 여러분 책은 ABC를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만 보면 되겠고 이제 366조 갑니다. 366조. 이제 책을 446페이지 가세요. 책을 아까 44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법정상권 있고 360조가 있습니다. 법조문 보세요. 자, 저당물 경매 동그라미. 저당물 경매는 의무경매죠. 의무경매란 담보권자 간 경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잘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가 정하겠죠. 못 정하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겠죠. 이건 의무경매, 저당물 경매일 때 362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민법에서 제일 어렵다는데 1초 만에 여기 답이 나면 1초 만에 제일 쉬워요. 자 보세요. 두 개만 잘 비교합니다.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갑소유 나대지 같아요. 나대지. 그럼 자, 두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기는 나대지 그 차이입니다. 근데 윗그림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와요. 아래 그림에도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죠.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여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거의 없잖아요. 아주 적을 숫자, 아주 적게 빌려줍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윗그림에서 A가 돈을 못 받자 저당물이 토지니까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을이 경납받습니다.
지상에 갑 건물 있죠. 그러면 우리 갑에게 철거 청구했어요. 철거해. 그럼 둘이 얼굴 본 적 없죠. 둘이. 그래서 토지 임대차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으로 지상권 없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했어요. 그럼 갑은 철거를 면하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줘야 철거를 면합니다. 그럼 인정되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정되면 철거 안 되는 거죠.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A도 건물이 있으니까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어요. 철거 안 돼도 누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저당 설정할 때 이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다. 건축 중. 아직 건축 중이면 두 번째,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언젠간 지어질 거니까 당연히 적게 빌려주니까 이때도 법정상권 인정된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모호하다. 건축 중도 인정되죠? 근데 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인정된다. 인정된다. 근데 이제 여기 아래 그림, 이제 갑이 세 번째로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또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저당물인 토지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그럼 지당에 갑 건물 있죠? 우리 철거해. 그럼 갑은 철거를 면하려면 법에서 도와줘야 돼요. 인정될 것인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우리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얘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서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 A가 채권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하면 안 돼요. 건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철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가지고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채권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잘 보세요. 결론. 여기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럼 끝까지 건물이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럼 끝까지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다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 번째니까 저당 설정할 때 나대지죠. 그럼 끝까지 나대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러면 없다고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해 주죠. 그러니까 이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죠?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끝까지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저당 설정할 때 나대지였죠? 끝까지는 나대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상고는 1초 만에 답이 딱 나와요. 1초 만에. 처음에 건물 있죠? 끝까지 있다. 처음에 없었죠? 끝까지 없다.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이걸 중간에 읽으니까 이걸 제일 어렵다 한 겁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공식 만들어 볼게요. 공식 상단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연히 동일소유입니다. 동일소유. 여기 동일소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럼 법정상권 있다 하시면 되고 없단 말인 나대지인 나만 나와도 무조건 없다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네 글자씩 이렇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만약에 공동주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이때만 인정 안 됩니다. 예외가 딱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 없어요. 나대지면 무조건 없다 예외 없습니다. 건물이 있었을 때 이런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공동주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주당 후 신축이나 축조 그때만 안 된다. 이 세 줄로 366조 법정상권 수백 개를 다 풉니다. 수백 개. 이 딱 세 줄만 딱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연사반입니다. 세 번째, 갑소유 토지건물 있네요. 법정상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건물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건물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돼요.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건물의 저당권이 나왔다. 그러면 설정 다시 건물이 있으니까 있다. 이게 끝이에요. 끝. 1초 만에 나오죠.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았다. 그럼 인정된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끝까지 있게 도와준다. 네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법정 저당권 인정돼 안 돼요? 안 되죠. 설정 당시 나대지죠? 끝까지 나대지라 안 도와준다. 1초 만에 답이 나오잖아요. 갑이 이제 건물 지었는데 세 번째로, 근데 특이하게 근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줬대요. 동의해서 지었거든요. 근데 A가 돈을 받아서 A가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았는데 갑 건물 있죠. 그럼 인정돼 안 돼요? 저당권자가 동의했죠. 인정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면 이게 꼭 틀려요. 그러니까 1초 만에 풀어야 되기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없다고 달려가면 돼요. 이 동의가 있는가는 제3자 아무도 모릅니다. 경락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설정 당시 건물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면 돼요. 다른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 이 결론이에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이 건물 지었죠. 네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다시 나왔네요. 토지에 A가 토지의 1번 저당권, B가 토지의 2번 저당권. 근데 B,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네요. 그래서 의리 경납받았는데 지당에 갑 건물이 있다.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 안 돼요? 누가 경매했죠? A가 아니라 B가 경매했죠. 그럼 B,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이 4번이니까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 안 돼요? 봐보세요. 또 된다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미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읽으니까 틀리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돈 먼저 받아야 돼요? A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럼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B보다 A가 먼저 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정 당시 처음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으니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 증권이에요. 어디서든 누가 말소기 증권이에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 증권이죠.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경매는 무조건 최선순위 저당권, 이 말소기 권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 권리. 그래서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철거해야 된다. 없다. 자, 다시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법정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어딘가에 저당권 들어올 텐데 이미 토지 건물 있죠? 그럼 된다 하시면 돼요. 토지에 저당권 나왔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건 저당권이 토지 한 개죠? 건물이 없으니까 이건 공동저당 아닙니다. 공동저당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이로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다. 이렇게. 근데 이 토지가 경매가 돼서 의리 경납받았는데 지당에 갑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 안 돼요? 된다. 처음에 된다 했잖아요. 왜 맨날 생각이 바뀌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럼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저당 후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럼 있다. 설정 당시 건물 있었기 때문에 있다. 근데 이제 이건 특이하게 이 건물이 처음에 목조 건물이라서 쉽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도 된다. 있다. 근데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니까 이제 법정 저당권이 인정되면 1교시 공부한 약정 저당권에 관한 법조문이 다 적용돼요. 최단 기간도 뭐 30년, 2년 연차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이때 돈 빌려줄 때 목조 건물이라 나중에 법정 지당권이 인정되면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중에 15년을 예상하고 돈 빌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신건물, 철근 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15년짜리 기준으로 인정된다. 아무튼 인정되잖아요. 된다.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이 신축했네요. 제3자. 그래서 현재 병 건물이 있다. 병 건물.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또 고민하시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인정된다. 설정 당시 이 있다고 게임 끝났죠 이미. 공동저당 아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죠.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된다. 무조건 돼요. 이 건물이 갑 건물이든 병 건물이든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경락가를 적게 쓸 것이고 A도 건물이 있으니까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충분히 채권에서 사죠. 그러니까 인정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제가 다 해왔으니까 항상 설정 당시만, 전후가 아니라 설정 당시만 건물이 있는가.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다면 나중에 달라도 상관없어요. 항상 설정 당시만 따집니다.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이제 공동저당이 나왔네요. 어떻게 경매가 돼서 토지 건물 소재가 달라졌다. 그럼 인정된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공동저당만 나오고 철거되고 신축 안 나왔죠. 그럼 된다. 여덟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공동저당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여기 남아요. 나대지에 남았습니다. 그럼 자, 이 건물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에 있는 모든 물건 소멸하기 때문에 건물 저당권 소멸해서 저당권은 토지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해서 이렇게. 근데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습니다. 그럼 지상에 갑 건물 있죠. 그럼 인정돼 안 돼요? 이제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공동저당호 신축 나왔으니까. 자, 왜냐면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2개 저당 잡았죠. 2개. 그럼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토지에서도 배당받고 건물에도 배당받고 그 계산 하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이렇게 줄었네요. 그러면 2개에서 한 개로 줄였으니까 이 채권자 은행, 이 채권자를 구하려면 한 개 남은 저당권의 목적물 가치, 한 개 남은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올려줘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보죠. 그럼 토지 가치 올리는 게 딱 하나, 토지를 옮길 수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가치 올리는 건 건물 없애는 거밖에 없어. 건물 없애는 거 이렇게. 나대지로 만든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정 안 돼요. 철거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자가 손해를 덜 보는 은행이. 이것도 그래서 자 공동저당호 신축이라 해오세요. 안 된다고 외우는 겁니다. 이것도 50년 이상이 된다고 해서 50년 이상. 근데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50년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공동저당호 신축만 안 되고 나머지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만 쉬운가? 그럴 거 하세요. 자, 그럼 작년 간평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있는가 봐야 돼요. 바로 밑에 신축 있네? 그럼 성립한다 틀렸죠? X. 두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동이어서 Y 건물 신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 후잖아요, 후?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죠? X. 나대지였으니까.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법정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이제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소유자 바뀌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자 민법의 법조문 2개 있어요. 305조 전세권 그리고 366조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366조는 저당물이 경매된 의무경매를 말하고, 그러죠?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임모법이다 했어요. 우리나라에게 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들은 적용되는 케이스가 서로 다릅니다.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된 게 있어야 되고, 366은 저당권이 경매돼 있어야 되고, 이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야 되고, 이건 임목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 못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대법원이 관습법 인정합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이제 관법지라고 합니다. 법으로 해결 못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법에 매매 있나요? 매매 없죠. 그건 관법지 문제예요. 여기 증여 있어요? 없으면 관법지. 공매 없죠. 관법지. 강제경매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의무경매예요. 강제경매 없어요? 그럼 관법지. 등등인데, 근데 두 가지 오는 겁니다. 환매하고 한지, 다 한자죠. 이거 인정 안 돼요. 이걸 제외하고 법에 없는 사유로 소유자 바뀔 때 인정되는 게 관법지 제도입니다. 그럼 책에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지금 446 거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447로 오세요. 1월 달에 다 체크했으니까. 자, 447 추가합니다. 447 제일 밑에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447 제일 아래 동그라미 디귿.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까지.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앞에 건물 없는 써있죠? 나대지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게 세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아까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넘겨보세요. 44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건물 철거 후 신축 있습니까? 기억은 공동저당 아니죠. 그럼 인정된다. 기억 보세요. 단독저당 이거 보세요. 민법 366조 소정에 법정상황이 성립하려면 토지의 저당권 동그라십니다. 설정 당시 동그라미 설정 당시 저당권은 목적이 된 토지 외에 건물이 존재 동그라미 존재해야 하는데 다음 잘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그랬죠. 다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있다. 결론 끝났습니다. 다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무조건 인정돼요.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매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지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아랫줄 중간에 신건물에 성립하는 법지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자 구건물 동그라미 아까 목조건물 15년짜리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니은 밑에 파란색 글씨 공동저당권 나왔죠? 설정된 후 그 지당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관법지 갑니다. 관법지.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374페이지 오세요. 374페이지. 관법지는 이렇게 법에 없는 사유일 때 인정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관법지는 법이 없는 사유가 그 법이 없는 사유 처분 당시고 근데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임의규정. 그래서 관법지를 포기하거나 폐지하는 약정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그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정이 없어야 관법지가 성립한다. 이 특이한 유효거든요. 임의규정. 그럼 여기서 자,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일 아까 법이 없는 것들, 아까 봤죠? 여기 법이 없는 것들. 근데 환매나 환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제 상황을 봐보자. 첫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근데 건물만 매매했네요.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그래서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또는 건물을 증여했다.
그래서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그러면 갑이 여기서 철거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10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럼 철거하면 안 되겠죠? 건물 공짜로 줬죠? 그 철거랍니까? 안 되겠죠? 이때는 관법지 발생해 줍니다. 철거 안 되게. 아까 공식대로 자,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어 없어? 처분 당시 건물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관법지 발생한다. 이 발생합니다.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건물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보세요. 그럼 토지 임대차 하면 을 건물은 갑 토지 사용권이 생겼죠. 그럼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럼 철거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법으로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관법지 폐지 특약이 가능하다. 그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특약이 없을 때 관법지로 건물 철거를 막아준다. 두 번째 반대로 갑소유 토지 건물에서 이제 토지만 팔았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럼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자, 을은 토지만 샀죠. 그럼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으니까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돈 적게 주고 샀겠죠. 적게.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철거를 막아준다. 공식대로 아까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있잖아요. 그럼 발생한다 하면 돼요. 원칙 발생한다. 근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토지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했대요. 그럼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니까 이때는 을은 비싸게 돈 많이 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안 도와줘요.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게 폐지 특약 가능하다. 그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임대차 했다면 철거 당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법에서 안 도와준 것이고, 여기는 철거 약정하면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안 도와준 겁니다. 이런 폐지 특약 가능하다.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반면 366조는 물권법이라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신 관법지는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환매나 환지 안 돼요. 환매 환지. 자, 이 토지가 이렇게 S라인처럼 토지가 S라인 딱 있어요.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인데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네요. 현재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다. 근데 토지가 삐뚤어져서 토지 구획 사업 등으로 토지를 반드시 딱 쪼갭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갑 주고 이 토지 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토지 갑으로 오고 이 토지 을에게 왔어요. 그래서 환지가 일어나서 토지가 여기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상에 을건물 있네요. 그래서 갑이야 철거해. 그러니까 우리 요 관법지가 뭔지 아니? 자, 봐라. 처분 당시 동일인 토지건물 있었잖아.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지. 그럼 관법지 발생해. 그래서 법정사고 있으니까 철거 못 하겠대요. 근데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쪽 토지를 갑에게 주려면 건물이 있는 대로 줍니까? 나대지를 줍니까? 나대지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을은 손해 없어요. 을은 국가에서 보상 받습니다. 보상. 을 걱정하지 마세요. 을은 손해 없어요. 보상 받으니까. 철거하고 오히려 돈 받으니까 살게 됐죠. 더. 그러죠? 인정 안 된다. 없어져야 돼요. 환매.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린다. 그런 걸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면 보통 채권자는 여기에 저당권을 취득할 텐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3억에 팔래요. 그럼 나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대요. 그리고 여기 환매 특약을 하고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를 합니다. 네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일단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왔죠. 나대지가 을에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갑에게 돌려줄지 모릅니까? 갑에게 돌려줄지 모르죠. 그럼 건물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떡은 이 건물 딱 지었어요.
근데 갑이 3억을 갚으면서 내 토지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하면 토지가 딱 갑에게 가버립니다. 근데 지상에 을거물이 있네? 야, 철거해. 우리 너 관법적 원죄 아닌? 야, 처분 당시 동일 건물 있잖아? 처분으로 소유자 밖에서 관법부채 치르겠으니까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근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나대지였죠. 갈 때도 이렇게 철거하고 나대지로 분행이 정하겠죠. 나대지로. 그러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 환매, X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 환자. 이제 구분소득 공유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건 대내적으로 구분소유, 대외적 공유랍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로 정확히 소유권 나눴어요. 자기들끼리. 그럼 등기도 분필해서 따로따로 등기하겠죠. 근데 귀찮아서 그냥 전부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갑을 공유로 등기한 것을 지난주에 구분소유적 공유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토지에 갑이금을 져서요. 그럼 동일인 소유죠.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상권 발생한다. 근데 을토지에 갑이금을 졌네요. 그럼 애초에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그럼 나중에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책을 자책합니다. 자, 377페이지 377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4번 환매특약 보입니까? 그 아래에 밑줄, 자 밑줄 나대지상의 자 환매 동그라미 환매특약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밑으로 셋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밑줄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법지는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그 밑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심화학습 3번 제목의 밑줄 제목의 환지 동그라미 환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밑으로 셋째 줄에 관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매 환지 두 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자 책을 379페이지 책을 379페이지 위쪽에 박스 있죠. 379 박스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칸 구분소유적 공유 보입니까? 거기 자 오른쪽에 첫째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한 토지에 가로칩니다. 가로 갑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갑이 건물을 신축 가로 그럼 여기네요. 내 땅에 내가 있죠? 마지막에 성립한다. 달려가면 돼요. 신축하여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건물만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지 성립한다. 둘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갑과 을 중 가로칩니다. 자 가로 갑이 구분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 가로 그럼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신축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매로 건물만 소유자가 다를 때 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였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뭐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아주 어려운 거 하는데 강제경매가 나옵니다. 이건 민법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은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서비스로 해드린 거 이제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둘이 형제간에 동생의 아파트가 있는데 형한테 3억을 빌려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라 아파트에 저당권 같은 거 안 잡았어요. 동생이라. 당연히 동생도 저당권 잡으려면 형을 찾아갑니까? 은행을 가지. 은행 가겠죠. 그래서 담보 없이 빌렸습니다. 그럼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공부하겠죠? 동생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을은 부부싸움 한번 했겠죠? 그리고 안 되겠다. 저 엑셀을 뺏어와야 돼요. 그러면 을이 여기를 경매 청구하려면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하겠죠. 근데 3억 채권이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3억 채권이 있다는 건 누가 알아요? 갑과 을?
을만 알아요. 을만 알아요. 갑은 몰라요. 갑은 잃어버렸죠. 을만 압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 빌려준 돈 갚으라고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3억 갚으라고 소송해야 됩니다. 근데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이거 빼돌려버립니다. 빼돌려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이게 3번이잖아요.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이걸 가압류 2번, 가압류를 먼저 해둡니다. 법에서 가란 임시로 잡아둔 거예요.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갑에게 안 물어봅니다.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잡아둔 거라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몰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등기부 열어봐야 합니다. 등기부 안 열어보면 모릅니다. 갑 몰래 들어오니까. 갑 몰래 해놓고 소장을 딱 보내요. 소장이 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못 빼돌리죠.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 받으면 이제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어서 이게 집행 권한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으니까 집행 권한이라는 게 강제임이에요. 그럼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또는 본압류 바뀌는 거죠. 보통은 대부분 가압류부터 하고 이렇게 압류합니다. 압류. 이제 성질 급하면 가압류 없이 바로 하기도 하는데 바로 하기도 해요. 바로 성질 급하면. 보통은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강제경매. 이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강제경매와 권법제한 이게 민법입니다. 보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갑소유는 나대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법정이상권 어디에 발생해요? 1번, 2번. 둘 중에 법정이상권 1번, 2번 어디에 발생해요? 모릅니까? 1번. 아까 했잖아요. 건물 있잖아요. 끝까지 건물 있게 도와줘 이렇게. 나대지죠. 끝까지 나대지로 가는 겁니다. 나대지로.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 안 되게 법으로 도와주고 이건 철거되게 법에서 안 내버려둬 이렇게.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1초 만에. 그럼 자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방금처럼 가압류, 압류가 나오고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나온다 해보세요.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라 여긴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에 채권관계를 적게 맺을 것이고 나대지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강제경매. 그럼 강제경매는 잘 보세요.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닙니다. 이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예요. 아까 이자들이 한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다. 그럼 지상의 건물 법정성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법제가 인정돼서 철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럼 건물이 있으니까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래도 애들도 돈 적게 빌렸죠. 그럼 이걸로 충분히 채권 해소하니까 굳이 건물 철거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법에서 철거를 막아줍니다. 근데 아리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렸는데 딱 건물 떡 짓네요. 근데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한 거 아니에요. 이자감이 의무경매. 아까처럼 이자들이 한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으면 지상의 건물 있죠. 이때는 법정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철거돼야 돼요. 철거돼야 우리 경락가는 나대지로 많이 있어 이걸로 이렇게 채권해서 하는 거죠. 그럼 자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그럼 말소기증 원리 얘들이에요.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증 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세 가지 다 있다면 그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겠죠? 다시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돈을 그 중에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그래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건물이 있었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 중에 제일 빠른 말소 기준 권리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후에 나왔다, 나대지란 말이죠. 그러면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자다가도 경하면 말소 기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요? 동일인 소유 건물. 그럼 이제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책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 375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은 375페이지. 중간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그럼 제목에 강제경매 네모. 강제경매는 관법제, 권법제예요. 강제경매의 경우 동일인 여부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제목부터 밑줄.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매수인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아랫줄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로칩니다. 매각된 경우 안납시 가로. 그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가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가로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지에 따라 관법제 성립을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1번에는 가압류란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1번에는 가압류란 말이 안 보이죠. 그럼 그냥 압류한 거예요. 다시 1번은 가압류가 안 보이죠? 그럼 성질 급해서 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럼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이 압류가 말소 기준이에요. 가압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각되고 안 나보면 틀립니다. 강제경매라 압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압류가 있은 후 강제경매일체가 진행된 경우 애초 가로칩니다.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에 속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보세요. 우리 책 그냥 수업용으로 줄여놨어. 아주 여러분 편하게. 이게 판례 원문이 보세요.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가압류가 되겠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결정이라며 진짜 압류로 이행되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그럼 둘 중에 날짜 뭐가 빨라요? 가압류라 이렇게 가압류로 발생 때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제목부터 밑줄 제목.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 후 강제경매예요. 의무경매 아닙니다.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 소멸하는 경우 그 아래 가로쳐요. 저당권 설정 당시 가로.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지를 판단해야 된다까지.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 보세요. 나아가 강제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 가압류가 있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지금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저당권 세 개 다 있죠. 셋 중에 뭐가 제일 빨라요? 이전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책에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 가르친 겁니다.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셋 중에 한마디로 제일 빠를 때가 기준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19년 감정평가사에서 가압류 나왔네. 아 쉽네요.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법제 성립 요건인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 동일 판단은 맞았죠? 가압류 효력 발생 시 맞았죠? 이게? 그래서 5 정답. 두 번째, 관습상 법정의 성립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에 일어나요. 그 절차상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 강제경매라 매각정 완납 틀렸습니다. 강제경매라. 그럼 보세요. 여기는 가압류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없으니까 성질 급하게 곧바로 압류한 거예요. 여기는 압류 효력 발생 시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압류 발생 시. 여기는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세 번째, 관습상 법정 성립한 검지에 있어서 강제기 밀리는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기 이전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기 밀려 저당권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재산 건물이 동일인 소유한지 여부는 참 틀렸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가 틀렸죠. 이후 책의 설정 당시에요. 이후란 가압류를 말해요. 가압류. 이후란 뭐다? 가압류나 압류를 말해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이후가 가압류나 압류를 말합니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 당시. 이렇게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무사. X. 말소 기준 권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말소 기준 권리의 결국 답입니다. 경매는. 자, 지금까지는 법정상훈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를 봤죠. 이제부터는 성립후입니다. 네, 여기는 잠깐 머리 아프니까 10분 쉬고 하면 되겠죠. 10분 쉬고 성립후를 하겠습니다.